인생이 마법처럼 풀리는 만다라 명상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만다라 혹시 아시나요? 이거 너무 예쁘죠? 책이 너무 예뻐요. 책이 너무 예쁘고 제가 오늘 예쁜 귀걸이를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꽃이 이제 이 책 안에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꽃 귀걸이도 하고 왔습니다.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많죠.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명상이 점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하고, 카를 융은 이 만다라라는 것, 이 모양, 이런 모양이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정말 예쁜 꽃 모양 이런 것을 그렸대요. 왜 이걸 그리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고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고 인간관계가 좋아질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수영 작가님, 꿈 전도사로 유명한 그 김수영 작가님께서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이 만다라 태교를 하셨어요. 제가 SNS 통해서 보면서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그 김수영 작가님은 전 세계에 정말 안 다녀본 데가 없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태교로 만다라 태교를 택했다는 건 이게 정말 정말 좋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 깊이 나도 이 만다라를 그려보고 싶다. 이 만다라 명상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이 책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과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실 분들 있을까요? 미리 안 할게요. 곡식으로 만다라 하는 법. 만다라가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모래로 하는 만다라법.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꽃을 통해서 하는 거 해서 다양한 재료로 색연필로도 할 수 있어요. 물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미술을 원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미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었어 원래.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랑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진짜 좋대요. 어른한테 좋지만 애들한테 더 효과가 빠르고 좋다고 합니다. 자,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 건가요? 라고 질문한대요. 명상을 하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깨달음이란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별거 아니구나. 깨달음이란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달음하면 뭔가 수준 높고 잘나고 멋지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삶을 사는 사람이 깨달은 거래요. 독서를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요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찾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면 왜 내가 그런지 자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라고 해요. 명상의 다양한 방법 중에 이 책은 만다라 명상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잘 통할 때 소통이 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서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른다면 상대방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알아주기 힘들죠. 만다라의 둥근 원은요, 자신의 마음 세상을 담아낸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컬러와 이미지로 나타난 자신의 마음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다. 내가 지금 혼란 속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미술 심리 테스트 같은 느낌인 거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막 그림 그려보라고 한 다음에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만다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그란 둥근 원이요, 엄마의 자궁속 같이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낀대요.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성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가진 아이나 약물 치료로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만다라 명상을 하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집중하면서 주의력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다라의 둥근 원이 안정적 형태의 죄송합니다. 카톡이 제가 카톡을 끄지 않았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아이들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요, 명상을 하는 순간 놀랍게도 차분하게 집중하면서 주의력이 높아진대요. 이것은 만다라의 둥근 원이 안정적 형태의 온전한 파동을 가졌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둥근 원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쑥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강한 집중력이 있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앉아서 하는 그런 명상은 아이들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아이에게는 명상이 놀이처럼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상인지 미술 시간인지 놀이 시간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보여드린 과일, 꽃, 곡식, 모래, 야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만다라 명상을 하는데요.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곡식은 나중에 먹기도 하니까 진짜 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서로 만나고 어긋나고 연결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무의식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 먼저 내 안의 분노와 불안, 사랑받지 못한 슬픔, 두려운 감정의 그림자들이 시각화된다. 그것을 자신과 분리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점차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기쁨, 사랑의 긍정적인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색깔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된 텅 빈 자리는 공의 자리, 근원의 자리이자 다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된다. 만다라로 작품을 만든 다음에 다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모아버려요, 한 군데. 이게 다 이제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려면 기존에 꽉 차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한다. 내 것이라고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 미니멀 라이프, 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 비우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지개의 가시광선 끝에 있는 보라색, 이 안에요 색별로 가지고 있는 빛의 측면과 그림자 측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는 제가 보라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색깔은 다 좋아해요. 보라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봤어요. 무지개의 가시광선 끝에 있는 보라색은요, 또 다른 빛의 세계로 연결한대요. 끝, 마지막, 죽음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기도 해요. 보라색은 땅을 상징하는 빨강, 밤과 하늘을 상징하는 파랑이 정확히 반반 섞여 만든 균형의 색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색이 자꾸 신경 쓰이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색채를 통해서 드러나는 심리적인 메시지가 된다. 또 어떤 색이 자꾸 좋아 보인다면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막 좋아하는 컬러 옷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죽음 끝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었습니다. 좋은 컬러와 나쁜 컬러는 따로 없다. 단지 색채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걸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명상이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면 손가락의 방향을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해 스스로에게 내가 왜 남편 때문에 화가 나지? 라고 질문하며 화가 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바라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날마다 불행하게 사는 어떤 부모가요, 자식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한대요. 어떤 엄마는요, 딸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고 살아. 결혼 너무 불행해. 힘들어. 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말인가요? 불가능하대요.
불행한 부모가 자식에게 넌 행복해라는 불행한 얘기를 해요. 그 아이는 불행한 부모를 보면서 마이너스 파동과 진동을 프로그램화하고 뇌의 시냅스가 불행의 정보로 세팅이 된대요. 아, 우리 부모가 불행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구나. 사랑도 행복도 모두 파동이다. 내 몸과 마음이 행복의 진동수를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풍요의 진동수를 기억하고 있을 때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행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행복을 창조하고 풍요를 경험한 사람이 또 풍요를 창조합니다. 불공평한가요? 그러네요.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의 진동을 줄지 불행의 진동을 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꽃 만다라를 하게 되면요. 아름다운 축복 속에 눈물이 흐른다고 해요. 아, 내가 정말 축복의 존재구나. 아, 내가 빛나는 존재구나. 아, 내가 위대한 존재구나. 아, 내가 기쁨의 존재구나. 내가 온전한 존재구나.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행복과 축복의 파동을 온전히 경험한다. 라고 합니다. 오, 우리가 예쁜 거 보면 기분 좋죠. 그래서 이런 색깔, 도형, 생명의 재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하면 더 좋대요. 만다라 명상은 혼자 하는 명상도 좋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는 그룹 명상도 매우 의미가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울이 되어 다양한 내 마음을 직면하게 된다. 내가 이 재료 가져다 쓰려고 했는데 그새 저 사람이 가져갔네. 내가 이 꽃 갖다가 이렇게 내 그릇에 놓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예쁜 꽃 가져갔네. 저 사람의 만다라가 내 것보다 더 예뻐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다 재료를 가져가서 내가 할 게 없네. 나는 뭔가 남아있는 것들로 해야 되네. 이렇게 올라오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이 된대요. 이럴 때는 아,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대요. 진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저 유치원에 가서 가면 만들기를 했었어요. 부모랑 같이 하는 체험 수업에. 근데 가면을 만들고 나서 어떤 부모께 더 예쁜지를 내가 보고 있더라고요. 내게 제일 예쁜가 아닌가. 근데 우리는 항상 나를 좋게 보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저 사람은 전분이 더 예쁘네? 저 사람은 뭐 보석이 더 많이 붙어 있네? 이러면서 내 새끼 것도 비교해. 내 새끼랑 남의 새끼 거랑 쟤가 더 잘 만드네? 우리 애는 왜 색칠을 이렇게 꼼꼼하게 못했지?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굉장히 불행하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요. 만다라 작품이 15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 만다라. 직접 이 작가분이 그리신 거예요. 근데 만다라 하나하나에 다 그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접어놓은 이 만다라는 축복 만다라입니다. 우주의 빛이 하나의 축복의 에너지장으로 펼쳐지고 있는 만다라라고 합니다. 만다라 중심에는 신성한 우주의 빛이 점차 확장되면서 나의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샘플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북 딱 펴고요. 색연필만 가지고 이 만다라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원, 세모, 네모, 육각형 이런 걸 이용해서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접은 거는 풍요 만다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나요? 풍요 만다라래요. 이게. 그런 파동과 에너지가 나오는 빨간색은 또 뭐 실행력, 직관, 열정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빨간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풍요 만다라. 이거는 완전 열정,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풍요를 가지고 된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명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는 행복해 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행복을 가르칠 수 없다.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고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복과 축복의 파동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행복과 축복의 파동을 우리가 만다라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 삶에 또 그것들이 경험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불행만 자꾸 경험하고요. 못생기고 더러운 것만 계속 보면은 이제 그런 게 계속 창조가 되는 거죠. 예쁜 거, 임신할 때 여러분 예쁜 거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쁜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하면은 예쁘고 좋은 게 계속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그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자기 축복 명상 세션이라고 해서
나의 만다라를 바라보면서 읽는 글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굉장히 길거든요. 나는 꽃입니다. 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꽃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근원적 씨앗으로 태어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을 하고 왔습니다. 예쁘게. 네. 꽃을 사다가 꽃 만다라도 너무 해보고 싶다. 꽃 좋아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여러분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만다라가 과자 만다라예요. 과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과자예요. 여러분. 과자. 뾰로롱. 어렸을 때 과자를 충분히 먹지 못했다거나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한 기억이 저도 있고요. 아마 다 조금씩 있을 거예요. 아주 부잣집이 아니고서야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는 과자는 몸에 안 좋다, 뭐 비싸다 등등의 핑계로 충분하게 주지 않았으면 뭐 이가 썩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과자를 통해 우리가 상처가 굉장히 많대요. 우리가 예전만 해도요 과자를 통해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형제가 많아 과자를 놓고 권력 다툼을 했거나 나보다 이제 언니나 형한 오빠한테 번번이 억울하게 빼앗겼거나 동생에게 과자를 양보해야만 했거나 친구가 먹을 때 침을 삼키면서 그냥 바라봐야만 했거나 이렇게 우리는 과자에 대해 달콤하지만 씁쓸한 추억들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마 음식에 대한 상처 있을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 상상 속의 기쁨이 실현되면서 가슴 속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대요. 초콜릿과 과자로 그 왕국을 만들면서요. 그 시절의 부족함을 채운대요.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을 깔아놓고 신나게 즐거운 동요와 함께 어린아이가 되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흔들면서 자신의 과자 세상을 만든다. 참 재미있는 것은 부유하게 자라고 형제가 많지 않은 집안에도 과자에 관한 나름대로 아픔들이 있었대요. 과자 만다라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강력한 치유입니다. 그냥 과자를 먹을 그 어린 나이에 겪었던 상처가 과자 만다라를 통해서 떠오르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요. 저는 이거 곡식 있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곡식도 꼭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잡곡밥 같은 거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처럼 집밥 많이 먹을 때 아이들이랑 여기 뭐 귀리, 콩, 팥, 조, 수수, 보리, 콩도 종류가 검은 콩, 하얀 콩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깔아놓고 만다라를 한 다음에 섞어서 소멸의식을 한 다음에 밥을 지어 먹는 거죠. 위대한 생명의 축제 야채 과일 만다라 명상. 혹시 야채 과일 잘 먹으면 좋은가요? 진짜 너무너무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야채 과일이에요. 야채 과일 만다라 사진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아마 이 야채 편식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만다라를 통해서 집에 냉장고에 있는 야채, 생각나는 거는 뭐가 있지 집에? 되게 많아요. 우리 초록색이 좀 많은데 당근, 감자, 고구마, 양배추, 치커리, 미나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무, 버섯 이런 거 있구나. 사과, 과일도 막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집에 있는 거 다 꺼내고 거실에 막 펼쳐놓고 노는 거죠. 같이 이렇게 만다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걸 알게 된대요. 아,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나를 위해 이 모든 생명들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구나. 나를 위해 왔죠, 진짜. 우리 집 당근은 나를 위해 왔어요. 우리 집 양배추는 나를 위해 왔습니다. 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감사와 하늘과 땅, 지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나라는 생명이 소중한 열매임을 알게 된다. 그죠? 이 당근도 나를 위해 왔지만 우리 아이도 너도 이 땅에 정말 귀한 존재로 왔구나. 환영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부정하거나 내가 뭐 못생겼다, 가치가 없다, 멍청하다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내 부모를 그렇게 무능력하다, 돈도 없고 능력이 없네, 뭐 교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모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나를 부정하든 부모를 부정하든 이거는 우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판단, 분별을 멈추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래요. 이것은 객관화된 신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대상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전쟁이 멈춰지고 드디어 행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만다라 명상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성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은 고요한 체험을 통하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쉽게 자신의 내면으로 향합니다. 눌려있던 감정을 풀어내면서 마음 안에 있는 밝음,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되고 정서적인 안정감, 자존감과 집중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감으로 즐기는 만다라 명상으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책 제가 어젯밤에 밤새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나 이거 꼭 해봐야지. 나 안 그래도 집구석에 요즘 계속 있는데 아이들이랑 색연필 같은 걸로 그려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고 싶으시면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오셔서 저희가 10권 서평단 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